자, 그래서 오늘은 레스토랑 후제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여기는 예약하기가 매우 힘든데 다녀오면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좌석이 12개밖에 없어요. 4인석 테이블 2개에 나머지 2인석 테이블 3개 14개인가? 네, 좌석이 14개인가 밖에 안 됩니다. 작은 레스토랑이에요. 사실 레스토랑 자체가 작진 않아요, 규모가. 근데 테이블 공간을 굉장히 널찍하게 뚫어 놓으셨고, 제가 봤을 때 그 셰프님의 푸드 퀄리티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손님이 너무 동시에 들어오면 이게 음식 퀄리티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카라미가 호들갑을 그렇게 떨어가지고 작년에 2025년에 리뷰했던 것 중에서 제일 호들갑 떨었던 데가 어디죠? 일베키오잖아요. 카라미가 진짜 호들갑 떨었거든. 그래가지고 믿을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너무 좋았었단 말이야. 근데 카라미가 얼마 전에 오더니 승빠임 일베키오보다 더 엄청난 데 찾아냄. 저 한번 믿어보실?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후제란 데가 있는데 진짜 개 미쳤다. 또라이다. 막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진짜.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방문하기 전부터 일단 거의 무슨 뭐 2스타 3스타 가는 느낌으로 가스라이팅 받아가지고 약간 기대치가 거의 어깨 위에 있는 상태에서 가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긴 합니다. 일단은 양재역하고 매봉역 사이에 있는데 여기 레스토랑은 되게 없는 굉장히 그 가정집 이런 곳인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어떤 굉장히 조용한 골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메뉴는 이렇습니다. 테이스팅 메뉴 저녁 하나로 운영되고요. 16만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일베큐어 점심이 9만원, 저녁이 14만원이네요. 2만원이 더 비쌉니다. 디쉬는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인데 뭐 작은 요소까지 포함을 해서입니다. 그래서 후제는 이제 신려라는 꽃말을 가진 양치 식물을 뜻하는 프랑스어의 발음을 본떠 지은 3번 꼬았네요. 후제라는 곳이고요. 후제의 핵심 키워드는 그겁니다. Farm to Table. 직접 재배한 채소를 레스토랑에서 판매한다. 사실 요거는 미국 셰프 중에 토마스 켈러란 분이 있는데 Farm to Table을 약간 업계에 정착시킨 분이라고 해야 되나? 훌륭한 생산자가 있어야 우리도 훌륭한 요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요리사들이 재료를 만드는 사람과 함께 가야지만 약간 좀 공존할 수 있다. 이런 그 Farm to Table 정신. 셰프와 생산자는 함께 해야 된다. 이 후제라는 곳은 그걸 이제 직접 실현하고자 셰프와 가족이 직접 농사지어 정성껏 길러낸 채소와 허브, 국내의 제철 재료들로 음식을 하는 곳이다. 사족이 길었으니까 음식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4명이서 방문을 했고요. 세팅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운데 이제 그 양초가 떠져 있는데 이게 허브 오일 같은 겁니다. 솔잎에 이렇게 굉장히 은은한 허브 향이 나요. 기름 위에 띄운 걸 거예요. 물인가? 물인지 기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허브 향이 많이 났어요. 매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따뜻한 느낌인데 보면 여기 그 우드파이어 장작도 있습니다. 여기 약간 어느 순간부터 스탠다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키친마일에 있는 우드파이어 장작도 모스코 보고 그냥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첫 번째 요리 콘소메입니다. 여기 띄어져 있는 건 무고요. 순무, 생선뼈, 알배추를 이용해서 만든 생선과 채소 육수로 콘소메를 만들었어요. 콘소메는 맑은 스프를 뜻합니다. 보통 이제 래프팅이라 그래가지고 이 육수를 끓이면 탁하게 나오거든요. 또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럼 그거를 이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하나 거치는데 그 작업을 거치면은 이렇게 차처럼 되게 맑게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는 차이브와 여기 기름 떠 있는 거는 버섯 오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맛은 어땠냐? 굉장히 맑은 장국 느낌인데 깔끔하고요. 일단 먹자마자 몸에 약간 그 따뜻한 기운이 싹 퍼져나가는 그런 전식이에요. 이건 약간 시작을 알리는 배의 꼬르륵 소리를 내기 위한 알람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뭐냐? 메뉴의 이름이 감자예요. 감자. 근데 여기 지금 요거는 뭐냐? 감자와 버섯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두백 감자랑 백화고 버섯 이렇게 다 있는데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감자예요. 요걸 이제 감자로 레스티라는 걸 만든 거예요. 약간 감자 채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여러분 밑에 표고 파우더랑 요건 백화고 버섯 밑에 그 버섯 색깔로 되어 있는 게 표고 퓨레. 그래서 감자전을 샌드위치 빵처럼 쓴 거고 그 속재료로 버섯을 넣은 거죠. 가을 겨울에 주로 마시는 식재료가 버섯, 그 다음에 뿌리 채소류 이런 건데 뭐 감자는 사시사철 다 먹지만 버섯과도 잘 어울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가을 겨울에 버섯의 맛을 감자와 같이 잘 응축시켜낸 그런 맛이다. 이 레스티는 굉장히 바삭바삭하게 되어 있고요. 버섯도 버섯 향이 물씬 납니다. 이게 고온에서 수분 없이 짧게 볶아내야 맛있거든요. 버섯도 튀기듯이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쳤죠. 보시면 이제 겉면에 색깔이 나 있잖아요. 지진 거예요. 확실하게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회색빛이 나거든. 버섯도 갈색이 날 때까지 볶아주면 꽤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버섯이 다. 요거 굉장히 그 버섯 맛이 입안에 가득 차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굴이에요. 아쉬운 게 저는 생굴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의 이 날것 이론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셰프의 테크닉이 몇 개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이 위에 올라가 있는 젤리 같은 거, 요거는 시나노 골드라는 그 사과의 품종 이름인데요, 요걸로 만든 젤리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소스로 이제 샴페인으로 만든 샴페인 비네그릿 소스, 식초와 와인으로 만든 새콤한 샐러드 드레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밑에 굴이 있습니다. 굴이 싫어요, 저는. 그래서 먹으면서도 그렇게 즐겁진 않았습니다. 제가 굴을 별로 즐기질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거는 이제 돼지 감자. 이거는 되게 그 클래식한 플레이팅이에요. 밑에 있는 건 이제 돼지 감자 말린 건데, 보통 이제 그 옛날 그 귀족들 나오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삶은 계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고블릿 같은 거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그 성배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삶은 계란 하나만 딱 올려놓고 그 귀족들이 이제 그거 이제 나이프로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먹고 그런 거 있죠. 고급 프랑스 요리 중에 하나를 이 계란 껍질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쿠킹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 뭐라 한 거고, 정확한 이름 명칭은 뚱딴지와 유정란입니다. 뚱딴지가 뭐냐면 돼지 감자를 이제 뚱딴지라고도 하고요. 돼지 감자가 영어로 그 제루살렘 아리초크예요. 여기 보면 밑에 이제 폼이 있습니다. 이 폼은 뭘로 만들어졌냐? 돼지 감자와 쉐리 비네거라 그래가지고 쉐리 와인으로 만든 드레싱이죠. 비네그리트 소스죠. 그거를 섞어서만 쓰는 에스푸마,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썼던 그 생크림 나오는 기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크림을 넣고 짜면은 이렇게 거품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밑에 뭔가 이제 그 녹색 것들이 이제 달려 나오죠? 자, 이것들이 뭐냐? 요거 설명드릴게요. 차이브, 그 다음에 버섯 에센스, 밑에는 노른자 계란찜이 있어요. 노른자만 모아가지고, 흰자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돼지 감자가 있고요. 밑에 쫄깃하게 씹히게 오징어가 있어요. 무늬 오징어 잘게 썰어둔 거. 그러니까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계란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쪽파 향도 좀 내고, 버섯 향도 좀 내고, 돼지 감자도 같이 낸. 이 돼지 감자가 들어가면 돼지 감자가 도대체 무슨 맛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돼지 감자는 외국에서는 주로 땅의 맛이라 그래요. 이 맛을 표현할 때 얼씨하다 그러거든요. 이 흑백요리사 2 보면은 그 이하성 셰프도 얼씨하다는 표현을 써요. 주로 우리가 비트라던가 뭐 돼지 감자라던가 이런 거를 먹을 때 그 얼씨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약간 좀 땅의 맛, 흙의 맛 이런 느낌, 돼지의 맛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얼씨하다 그러는데, 비트를 먹어보신 분들은 아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게 좀 와닿을 거야. 자라난 토양의 맛 같은 거, 뭔가 쓴 거 같으면서도 약간 쿰쿰한 향 같은 것도 나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쓰는 식재료거든요. 그런 약간 땅의 향 같은 걸 주려고 그런 느낌입니다. 위에 있는 건 이제 돼지 감자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칩인데, 이게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먹으면 돼지 감자 향이 확 올라옵니다. 돼지 감자 향도 되게 독특하거든요. 감자는 사실 아무런 맛과 향이 없어요. 약간 도화지 같은 거거든. 그래서 다른 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본인의 독자적인 맛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돼지 감자는 약간 알이면서도 땅 향도 나고 약간 쿰쿰한 향도 나고 이런 특징이 있는 식재료라 가지고 본인의 캐릭터가 확실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거는 약간 육해공이 합쳐져 있죠. 아까 무늬 오징어,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가 들어갔으니까 하늘의 맛, 바다의 맛, 땅의 맛이 섞여져 있는 육해공이 다 들어간 맛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 알 속에 우주를 넣은 것이죠. 알은 생명, 해몽이 좀 더 길어지는 느낌인데 제 맘대로 막 하고 있는 거니까요. 승화빠 리뷰가 항상 이렇죠 뭐. 그냥 대충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맛있었나요? 맛있었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야 이거 먹으러 또 가야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되게 잘 어우러진 여러 가지 그 조화들이 잘 어우러진 맛이다. 여기까지는 인정. 왜냐? 제가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 카라미가 가스라이팅을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여러분들 항상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추천할 때는 근들갑을 떨면 안 돼요. 만약에 카라미가 나에게 그냥 여길 추천해주면서 맛있는 곳이에요 라고 했으면 극찬을 했겠죠. 근데 지금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나름의 기준이 엄청 올라가 있는 상황이야. 기준치를 너무 높여놨어. 약간 좀 억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바가 까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카라미 때문에 지금 후제가 저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카라미에게 모든 화살을 좀 쏴주세요. 다음 요리 딱새우고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이 녀석은 딱새우입니다. 영어로 얍이라고도 하거든요.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물 중에 하나죠. 딱새우는 특징이 있어요. 겉은 되게 단단한데요, 속은 엄청 야들야들해요. 그래서 익혔을 때 겉면의 식감과 안쪽의 식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특이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새우류 중에 하나고요. 이 갈색 소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비스크 소스입니다. 딱새우 껍질과 이런 내장 머리 부분을 이용해서 만든 비스크고요. 여기 쌀같이 보이는 건 쌀이 맞아요. 리조또입니다. 리조또 요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좀 산미를 가기 위해 레몬 제스트, 위에 이제 딜, 펜넬이에요. 펜넬, 회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쌀 같은 경우는 수양미라 그래가지고 꽃향 같은 게 나는 쌀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직접 기른 거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조또와 야비를 같이 떠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비스크는 솔직히 어딜 가도 비슷한 맛이긴 해요. 뭐냐면은 비스크라는 소스 자체가 갑각류 향을
극대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 갑각류 향이라는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꽃게탕이잖아요. 대부분의 비스크는 꽃게탕 맛이 나요. 왜냐하면 그 맛을 내기 위해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비스큐 맛이 나는 리조또예요. 위에 이제 고명으로 딱새우가 들어간 응축 꽃게탕 같은 맛이죠. 그 다음에 빵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빵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사워도우 빵 중에 가장 안정적이에요. 최근에 리뷰하면서 사워도우 아쉬웠던 곳이 있었잖아요. 사워도우가 원래는 이제 단면이 이렇게 나오면 잘 나온 겁니다. 이게 그 축축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밀도가 기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카스테라처럼 나오면은 실패한 사워도우거든요. 여기는 빵 직접 구우신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기공이 굉장히 잘 나온 빵이고, 저는 요 사워도우 빵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러스트가 굉장히 딱딱하게 나오죠. 제가 또 이제 건빵류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이 크러스트 빡빡한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바삭바삭하면서 좋습니다. 버터 발라가지고 먹는 건데 빵 맛있었어요. 요 빵을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 음식과 같이 제공이 되는데, 요거 뭐냐? 샐러드예요. 키친마이야르에서는 샐러드를 팔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제가 샐러드를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샐러드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샐러드는 저의 또 이제 그 재료 이론에 따르자면은 샐러드는 재료를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쿠킹이 굉장히 제한된다고. 이것도 이제 자연이 만들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샐러드가 잘 안 먹게 되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뭔가 그 셰프의 테크닉을 보여주기에는, 또는 이제 그 내가 내고자 하는 맛을 강화시키기에는 이 베이스가 티가 나지 않아요. 이 셰프의 실력이 티가 나지 않는 음식이 이제 샐러드인데,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자연이 만들어주는 맛이란 말이에요. 가차거든요, 이거. 자연이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가차예요. 사람이 개입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원물이 실패하면 이 음식이 실패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샐러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진짜 완전 드레싱빨 아니면 재료빨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거라서 제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란 말이죠. 여기 있는 샐러드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농장에서 직접 기른 겁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건 감자칩, 그 다음에 비트, 요거는 이제 그 레디쉬인데 워터멜론 레디쉬라고 수박처럼 생겨있는 순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꼴라비, 요거 이제 얇게 썰어져 있는 거 꼴라비인데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면서 단맛이 도는 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제 뿌리채소죠. 겨울이 이제 뿌리채소 괜찮을 때이기 때문에 뿌리채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감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도 있고요. 마지막에 뿌려주신 건 양파 소스. 그 다음에 뭐 잎채소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컬리플라워입니다. 컬리플라워. 요건 대파 흰 부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다 맛있는 채소들이에요. 비트도 맛있고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후제에 와서 샐러드를 먹기 위해 후제에 온다?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후제가 아니어도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가 느꼈을 땐 아쉬운 부분이긴 했어요. 물론 이제 팜투 테이블의 의미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디시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그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밍글스의 생선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대치를 높여놓으면 여러분 추천할 때 좋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선 코스가 나왔습니다. 이 소스를 테이블에서 뿌려주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는 온도 유지를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소스용 팥에다가 담겨두면 이렇게 펼쳐지지 않은 상태라 잘 안 식는단 말이야. 실제로 이제 바로 옆에서 뿌려주면 온기가 남아있고 접시에 뿌려서 나가면 뿌리자마자 식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 테이블 사이드에서 이렇게 소스를 뿌려주면은 더 따뜻하게 나오긴 해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 버터 소스이기 때문에 온도감도 되게 중요한 소스이기도 하고, 이거 뭐냐? 능성어고요. 그 다음에 홍합 육수와 샴페인 비니거를 사용한 버블랑 소스예요. 버블랑 소스가 뭐냐면 그 버터랑 물을 유화시켜가지고 만든 버터 소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분리가 나는 그런 소스 중에 하나라 가지고 온도감이 되게 중요한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소스가 베이스고, 맛은 어떠냐면 되게 고소하면서 산뜻한 맛이 나는 그런 소스고, 능성어 껍질채로 구운 상태고, 이게 밑에 있는 게 강화 순무 퓨레고, 얘는 직접 기르시는 도쿄 터닙이라는 건데 요것도 이제 순무 종류 중에 하나죠. 그거를 이제 브라운 버터에다가 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금치인데 그 레몬 주스랑 버터에다가 익힌 시금치입니다.
생선이 이제 또 익힘 정도 중요하잖아요. 요 부분은 확실히 익었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살짝 덜 익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식감을 즐기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진짜 이제 파인다이닝 한동안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밍글스 때문에 전부 다 억가당하는 것 같아. 진짜 밍글스 생선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 억가당하는 느낌이야 이거. 이게 지금 결이 보이잖아. 나 지금 결이 안 보이는 생선을 먹고 와가지고 이게 결코 가격 대비 생각하면은 쿠킹이 밀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트럭에 치인 거야. 이게 3스타라는 트럭에 치인 겁니다. 이게 지금 밍글스 생선 보시고 요거 보시면 요거 껍질하고 살 분리도 조금 일어난 상태여가지고 살짝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오버인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보이는 시점에서 거기서부터 약간 좀 아쉬움이 보이는 거라. 어찌됐든 간에 이 미슐랭 별점도 1스타, 2스타, 3스타가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제 리뷰를 쭉 보시던 분들은 이게 아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맛 같은 거의 조합이나 이런 거는 절대 이제 아쉽진 않거든요. 이게 제 머릿속에서 이미 이론적으로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간의 심리 상태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단 말이야. 밍글스의 생선을 먹고 가면은 사실 좀 아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 요리. 저는 요게 베스트였어요. 메인을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메인 2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제주도 흑돼지 또는 이제 양갈비거든요. 하나씩 시켜가지고 나눠 먹었는데, 요거 이제 제주도 흑돼지예요. 보시면은, 이거 뭐야, 다 익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 이거 되게 MG식 쿠킹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솔직히 얘기해드릴까요? 저는 먹는데, 만약에 제가 10년 전에 일했던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내잖아요? 무조건 리턴 들어와요. 덜 익었다고. 이게 지금 2026년이고 이렇게 쿠킹해도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먹는 거지만 이거 여전히 반려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직도 일러요. 제가 봤을 때 2026년이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익힘 정도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잖아요. 이거 약간 좀 특히나 약간 연세가 있는 테이블에서는 용납 못하는 익힘 정도거든요. 저도 예전에 일할 때 이거보다 더 익힌 상태로 나가도 빠꾸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 고기는 이렇게 익혀 먹는 게 맛있어요. 놀랍게도 기름 부분은 다 익혀낸 거예요, 이거. 확실히 렌더링 돼가지고 바짝하게 나오게끔 기름 부분은 다 열을 충분히 가한 상태에서 조리가 된 거라 이게 뭐 생고기처럼 씹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쿠킹이 잘 돼 있고요. 제가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거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이게 손질하면서 남은 부분하고 펜넬이라고 해가지고 만든 돼지고기 펜넬 소세지거든요. 이게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허브 들하고 돼지고기랑 딱 입에서 씹었을 때 이 펜넬 베이스로 입안에 팍 퍼지면서 허브 향이 입안에 물씬 맴도는데 이 소세지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요거가 흑돼지 상등심 부분이거든요. 요거 여기에다가 맛의 활력을 좀 더해주는 느낌이에요. 요거만 먹으면 기름 맛이 조금 강할 수가 있는데 요거 반 자르고 요 소세지 반 잘라가지고 두 개를 같이 먹고 싶으면은 상호 보완적인 맛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기름진 맛하고 여기에 허브 향들이 섞이면서 굉장히 조화로운 맛이 납니다. 씹을수록 이 향신료들이 입안에서 폭발하면서 되게 멋진 맛이 나요. 요 밑에 있는 건 깨와 파슬리로 만든 퓨레고요. 요거는 이제 발효한 배추랑 아몬드로 만든 소스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카일란이라고. 카일란이 중국 여행 다니신 분들은 아실 텐데 채심인가 요거? 카일란 볶음이라 가지고 많이 팔거든요. 마늘하고 기름하고 노추간장 살짝 넣어서 볶아낸 그런 걸로도 많이 먹는데 약간 채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닝글로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공심채 같은 느낌인데 얘는 이제 안에 대가 꽉 차 있죠. 요거 그런 느낌이었고요. 요거는 또 다른 메인 프렌치렉 30분 동안 천천히 구워낸 프렌치렉이고 요 위에 부분은 프렌치렉의 기름 부분만 따로 떼내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렌더링을 해가지고 기름에 충분히 열을 가열해가지고 잔여 수분들을 다 빼내고 바짝 구워가지고 고소한 맛이 날 때까지 구운 지방 부분이고요. 요거는 허니 글레이즈한 당근 허브를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허브 향을 냈고요.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흑마늘로 만든 흑마늘 에멀전 소스. 그리고 위쪽에는 생허브들이 좀 많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농장에서 직접 길러가지고 재배하셔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신 그런 곳들이고요. 썰어가지고 먹었는데 요 지방 부분 있죠. 요게 또 쿠킹이 굉장히 좋습니다. 질겅질겅한 느낌 전혀 없고요. 딱 씹으면은 바삭하면서 들어가면은 안에 있는 지방이 싹 녹아가지고 입에서 기름기가 이제 쫙 퍼져요. 그래서 요것도 요 부분하고 같이 썰어 마시면 요건 상대적으로 기름이 적은 부위잖아요. 여기서 나는 담백한 맛하고 여기서 나는 고소한 맛이 섞이면서
약간 중화가 되면서 조화로운 맛이 나요. 그러면서 당근의 단맛하고 이 흑마늘에서 나는 새콤하면서 짭짤한 맛이 겹쳐져가지고 맛이 이렇게 섞이면서 허브까지 몇 개 주워가지고 먹으면은 요게 입안에서 같이 조화가 이루어지죠. 여기 보시면 애플민트 이런 것도 같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 민트랑 양고기랑 또 잘 어울리죠. 기본적인 문법, 이 요리에는 다 문법이 있거든요. 잘 어울리는 재료들. 이런 게 되게 정석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렛 클렌저가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그 감귤이에요, 감귤. 사프란하고 땅콩 커스타드가 밑에 있고요. 그 다음 제주 감귤 소르베, 왼쪽에 있는 건 레몬그라스 폼입니다. 레몬그라스는 태국 여행 가신 분들은 알 텐데 약간 생강향 같은 거 나는 뿌리 채소 있어요. 레몬하고 생강향 섞여 있는 것 같이 나는. 그것하고 이제 그 생강 우유 폼 같이 해서 먹으면 전반적으로 생강향과 오렌지향, 땅콩, 사프란향 요런 게 나는 되게 향기로운 꽃향과 귤향이 섞여 있는 산뜻한 샤베트 코스예요. 여기 입안을 약간 좀 헹궈내라는 의미죠. 조금은 특이한 표현이겠지만 치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입을 헹궈내야 되니까 그런 느낌으로 입을 헹궈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스트 타르트 타땡입니다. 타르트 타땡은 뒤집어져 있는 이제 타르트라는 뜻인데 이거에 대한 일화는 많이 소개가 돼가지고 원래 넣어야 되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약간 시카고 피자 같은 거죠. 그런 느낌으로 잘못 만들어져서 뒤집어가지고 팔았던 게 이렇게 된 건데 뒤집혀진 사과파이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꾸덕꾸덕 눅진하게 과일이 사과가 졸여져가지고 그 입에 지금도 이제 얘기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는데 카라멜라이징 된 그 사과를 이 정도까지 농축시켜 놓으면 진짜 질이거든요. 이거는 가히 그 모수에서 나오는 우엉 타르트급의 임팩트가 있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이게 같이 있는데 레몬 타임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에요. 여기 붙여 있는 게 레몬 타임인데 밑에 있는 건 이제 피스타치오고요. 레몬 타임 향이 타임하고 레몬하고 섞여져 있는 이런 느낌이 나는 허브거든요. 산뜻하면서도 허브 향이 입안에서 도는 거죠. 이게 왜 있겠어요? 이 단맛을 절제해주기 위한 또 다른 치약 역할인데 이게 섞이면서 약간 민트 초콜릿 같이 되는 거죠. 민트 캐러멜 같이 되는 거죠. 미친 맛.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저는 요거를 한 숟갈 이렇게 떠가지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은 다음에 이게 툭 잘라가지고 한 입에 다 넣어가지고 먹었거든요. 이 파이랑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각 구운 뜨끈뜨끈한 파이에 그 아이스크림 얹어가지고 살짝 녹아있는 상태로 그 허겁지겁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에서 느껴지는 그 온도 차이. 야, 요거 좀 지려요. 이거 맛있습니다. 초코 브라우니에다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고 이런 그 국룰 조합 있잖아요. 애플파이랑 아이스크림도 한 조합 하는 조합인데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디저트들이라 방점을 찍기가 너무 좋았다. 이 레스토랑은 항상 마무리가 좋으면은 전반적으로 평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마무리로 나오는데 요건 이제 그 초콜릿 봉봉이고요. 까눌레인데 이 초콜릿 봉봉이 또 미쳤어요. 이게 와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팍 터지면서 초콜릿 향이 그냥 쫙 퍼지는데 약간 좀 찌릿찌릿해요. 강한 코코아의 향이 느껴지면서. 그래서 마무리가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막타가 굉장히 좋다. 제 기준으로 해서는 앞에 부분 살짝 아쉬웠거든요. 이 샐러드 부분이라던가 이 굴 부분 아쉬웠는데 나머지 것들은 사실 흠잡을 게 없고요. 일단 흠잡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16만 원이에요. 저녁 코스 이렇게 나오면서 16만 원에 먹을 수 있는 곳 많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매장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미는 또 다른 이제 보물을 찾았다. 애초에 여기 이미 알려진 곳이고 유명한 곳이고 내가 봤을 때 여기도 이제 미슐랭이 등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손님층이 탄탄하고 리뷰가 500 몇 개인가 600 몇 개인가 있는데 평점이 거의 5점에 가까워요. 이미 예약을 못하는 곳이긴 합니다. 혹시 생기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해드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또 이제 느끼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제였습니다.